이번 챕터의 주제는 모델 프리 컨트롤입니다. 이전 챕터에서 공부한 모델 프리 프리딕션은 모델 프리 환경에서 먼저 어떤 팔리시가 주어지고 그 팔리시 하에서 state value function이나 action value function들을 구하는 그런 작업이 모델 프리 프리딕션입니다. 이 챕터의 모델 프리 컨트롤은 모델 프리 환경에서 특정한 팔리시가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옵티멀 밸류 펑션 그리고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모델 프리 컨트롤입니다. 강화학습에서 실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이 챕터인 모델 프리 컨트롤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대부분의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델 프리 애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적용하는 강화학습에서 강화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옵티멀 팔리시를 찾는 것이 대부분 강화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프리 환경에서는 우리가 environment의 dynamics, 즉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environment로부터 어떤 피드백, 구체적으로 어떤 리워드 값이나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받으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모델 프리에서는. 그래서 이전 챕터에서 배운 모델 프리 프리딕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팔리시가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팔리시에서 지정하는 대로 액션을 수행을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팔리시에 대한 정확한 evaluate, 구체적으로 그 팔리시를 이용했을 때의 value function 값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모델 프리 프리딕션이었습니다. 이 챕터, 즉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우리가 어떤 팔리시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팔리시가 있을 때 그 팔리시를 정확하게 evaluate 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 팔리시를 이용했을 때의 정확한 value function 값을 구하려면 그 팔리시에 따라서 그 팔리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계속 액션을 하면서 피드백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즉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 원하는 목표는 옵티멀 팔리시이기 때문에 지금 evaluate 하는 팔리시가 옵티멀이라는 개런티는 없으니까 항상 더 좋은 팔리시를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팔리시를 찾으려면은 기존의 팔리시에서 정한 대로 액션만 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항상 새로운 액션, 새로운 스테이트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팔리시의 evaluate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주어진 팔리시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요. 하지만 좀 더 좋은 팔리시를 찾기 위해서는 그 팔리시와는 다른 팔리시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좋은 팔리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한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타겟 팔리시라는 용어와 비헤이비어 팔리시 이 용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조금 전 얘기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팔리시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팔리시에서 지시한 대로 팔리시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팔리시를 찾기 위해서는 그 팔리시 이외의 행동을 그 팔리시에서 지정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래서 타겟 팔리시는 정의가
It is the policy that an agent is trying to evaluate or improv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policy를 evaluate 하는 혹은 evaluate 끝나고 나면 improve 하는 그런 policy를 target policy라고 합니다. 특정 policy에 대해서 이 policy를 정확하게 evaluate 하고 싶은 그 policy가 target policy입니다. The agent is learning value function for this policy. evaluate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그 policy에 대한 value function을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 policy는 behavior policy라고 해서 특정 스테이트에서 에이전트가 실제 액션을 선택하는 학습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 건지를 정하는 policy가 behavior policy입니다. 그래서 this is the policy being used for action selection. 그죠? 그래서 특정 액션을 선택하게 하는 policy가 behavior policy입니다. 그래서 the agent follows this policy to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그래서 요약하면 타겟 policy는 어떤 우리가 evaluate 하고 싶은 그 policy를 사용했을 때 value function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고자 하는 policy가 되고요. behavior policy는 우리가 실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실제 수행할 때 그 액션을 수행하게 하는 policy가 behavior policy입니다. 이 타겟 policy는 대부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ptimal policy이기 때문에 typically deterministic greedy policy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컨트롤 작업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evaluate 끝난 이 타겟 policy가 optimal policy가 됩니다. 그래서 타겟 policy는 대부분 deterministic greedy policy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greedy policy는 우리가 계산한 액션 밸류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디하게 선택한 그 policy가 타겟 policy가 되고, behavior policy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하는 behavior이기 때문에 여기는 deterministic 보다는 stochastic한 policy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급적 새로운 액션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인 stochastic policy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exploratory, 좀 더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그런 policy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배울 입실론 greedy 같은 policy가 behavior policy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이 on policy가 있고 off policy가 있는데요. 이 on policy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타겟 policy와 behavior policy가 일치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on policy라고 부르고, 이 타겟 policy와 behavior policy가 다른 그런 학습 방법을 off polic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on policy의 정의를 보면 on policy는 target policy, 즉 우리가 evaluate 하고자 하는 그런 policy와 behavior policy, 액션을 고르는 그 기준이 되는 policy가 동일한 policy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우리가 evaluate 하고자 하는 이 policy에 대해서 그 policy에서 지정하는 대로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선택할 때 지금 우리가 evaluate 하고 있는 그 policy가 지정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액션도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 on policy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rn to estimate, evaluate policy, 특정 policy에 대해서 evaluate, value function을 구할 때 이 똑같은 policy에 의해서 생성되는 액션에 의해서 이 evaluate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on policy인 경우에는 이 target policy와 behavior policy가 같기 때문에 이 target policy가 우리가 evaluate 한 policy가 완전히 complete하게 deterministic policy면 학습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완전히 deterministic 하면 액션을 고를 때 한 개의 액션밖에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다른 액션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on policy인 경우에는 어떤 학습 단계에는 이 타겟 policy에
어느 정도의 near optimal,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exploration, 어느 정도의 좀 변동은 들어가는 그런 타겟 팔리시를 우리가 채택을 합니다. 뒤에 배우는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경우가 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이 다 끝나면 타겟 팔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on 팔리시에서 학습하는 경우에 학습 시작부터 디터미니스틱 타겟 팔리시가 되어버리면 전혀 학습이 안 되죠. 또 항상 한 개 액션밖에 선택할 수가 없고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타겟 팔리시의 어느 정도는 니어 옵티멀한 뭐 그런 팔리시를 선택을 해서 온 팔리시를 수행을 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학습 방법이고요. 온 팔리시고 대부분 온 팔리시를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온 팔리시에 문제가 있으면 오프 팔리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 팔리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뒤에 공부하게 될 살사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오프 팔리시는 이러한 타겟 팔리시와 비헤이비어 팔리시가 서로 다른, 서로 독립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 오프 팔리시입니다. 즉 우리가 이밸류에이트 하고자 하는 이 타겟 팔리시와 실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선택하는 이 비헤이비어 팔리시가 서로 다른 그런 학습 방법이 오프 팔리시인데요. 그래서 어떤 팔리시를 이밸류에이트 할 때 different policy, 이 액션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팔리시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그 액션의 결과로 이 팔리시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그런 방법이 오프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온 팔리시보다 훨씬 좀 더 파워풀하고 훨씬 제너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 팔리시는 온 팔리시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이 오프 팔리시를 쓰게 되면 이 강학습 이외의 외부의 어떤 knowledge, 외부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리워드라든지 그런 리워드 값을 외부의 소스, 휴먼,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어떤 컨트롤러, 머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리워드 값이나 그런 부분 정보들을 외부의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havior policy에서 액션을 선택할 때 이미 외부에서 주어진 이러한 knowledge 정보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프 팔리시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오프 팔리시에서는 이 액션을 선택할 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타겟 팔리시와는 관계없이 액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선택한 액션들을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렇게 데이터를 콜렉트 했다가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재사용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헤비어 팔리시가 타겟 팔리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든 자유롭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액션들, 그에 따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샘플을 모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죠. 단점으로서는 온 팔리시에 비해서 굉장히 액션이 다양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 리워드들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 단점이 있고 또 액션들이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이 컨버즈에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프 팔리시도 굉장히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프 팔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그 유명한 Q-러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는 이전 챕터에서 공부했던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입니다. 이 Iteration의 좀 Generalized 된 버전인데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Policy Evaluation 단계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단계 두 단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이 과정이 Policy Iteration이고 어떠한 종류의 Policy Evaluation을 써도 되고요. 또 어떠한 종류의 Policy Improvement 알고리즘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제너럴한 Policy Iteration을 우리가 Generalized 된 Policy Iter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있고요. 이 두 단계 우리 적절한 알고리즘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고자 합니다.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은 이 두 단계, 즉 Policy Evaluation과 Policy Improvement가 서로 충분히 수행이 되면 그들 이 밸류 펑션 값도 옵티멀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팔리시도 이 옵티멀 팔리시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우리가 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먼저 그러면 Policy Evaluation과 Improvement에 각각 어떤 스페시픽한 알고리즘을 여기에 우리가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Policy Evaluation에서는 우리가 이미 모델 프리 Policy Evaluation에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모델 프리 Policy Evaluation에 우리가 몬테카를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챕터에서 모델 프리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모델 프리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때 모델 프리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의 몬테카를로는 리턴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V 값을 우리가 evaluate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를 사용해서 우리가 V 값을 계산을 하고요. Policy Evaluation에서 두 번째 Policy Improvement에서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배운 그 Greedy Policy Improvement, 즉 다시 말하면 Policy Evaluation에서 계산된 이 V 값들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V 값으로 우리가 행동을 팔리시를 정하는 그런 이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를 Policy Evaluation은 몬테카를로 Policy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는 Greedy,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이용해서 서로 번갈아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작업이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Policy Evaluation은 몬테카를로를 써서 V값을 계산을 하고 다음에 Policy Improvement에서는 그 V값을 최고로 되는 Greedy, V값이 최고가 되는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한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 워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앞에서 본 이 Greedy Policy Improvement가 V를 사용해서 우리가 improve를 한다고 했습니다. 몬테카를로가 V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Policy Improvement에서는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는 이 V값이 높은 액션을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모델 프리에서는 V가 높은 액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V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V값이 높은 액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높은 액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보면 어떤 액션을 A를 취하면 그 액션의 immediate reward와 그 다음에 이 액션에서부터 next transition이 일어나서 다음 스테이트로 옮기는 transition probability 곱해져서 이 V값 곱해져서 우리가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V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선택하려면 이 두 개의 값을 알아야 이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이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environment의 모든 이런 값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리워드 값도 알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도 압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greedy policy improvement가 V를 쓰든 Q를 쓰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 값을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모델 프리에서 우리가 V 값을 가지고 greedy policy improvement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값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모델 프리란 정의가 이 값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 evaluation을 몬테카를로에서 V값을 계산을 하고 policy improvement는 이 V값을 가지고 greedy policy improvement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 V값을 쓰지 않고 대신에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Q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Q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Q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리워드나 트랜지션 필요 없이요. Q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Q값을 계산이 되어 있다면 이 임프루브먼트 단계에서는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Q값이 제일 커지는 액션을 선택을 하면은 greedy하게 우리가 policy를 improve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V 값을 가지고는 우리가 greedy policy improvement가 불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모델 프리이기 때문에 이 reward, transition probability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 policy evaluation에서 action value, Q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 greedy policy improvement가 문제없이 이 식을 이용해서 Q값 제일 높은 액션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policy evaluation에서 V를 계산하면 불가능하고요. policy evaluation에서 Q를 계산을 해야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방법을 써서 이 모델 프리 컨트롤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의 두 단계 각각의 policy evaluation은 몬테카를로 policy evaluation V 값을 계산을 했고요. policy improvement는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몬테카를로 policy evaluation에서 V 값을 계산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V 값을 가지고 그 액션을 greedy한 best 액션을 선택할 때는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리워드 값과 transition probability를 알아야 best 액션을 greedy한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델 프리 형식이기 때문에 그 값을 모르고요. 따라서 우리가 V 값으로는 이 greedy 액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Q 값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greedy policy improvement에서 greedy하게 다음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에는 이 몬테칼로 policy evaluation에서 V 값 대신에 Q 값을 계산하는 그런 몬테칼로 policy evaluation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몬테칼로 policy evaluation을 배울 때 V값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이 챕터에서 배웠고요.
Q값 계산하는 알고리즘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V값 계산하는 알고리즘과 이 몬테카를로 팔리시 밸류에이션이 Q값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팔리시 밸류에이션에서 Q를 계산을 하고 다음에 improvement에서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사용을 하면 이 두 알고리즘을 번갈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컨버즈해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느냐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겠습니다. Does it work now? 우리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Q 값을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썼고요. 그 다음에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는 이런 Q 값을 이용해서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이 두 개를 번갈아 수행을 하면서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으로 수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옵티멀 팔리시에 컨버즈를 할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 단순한 그리디 방식으로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액션을 선택해 나가면 이 팔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됩니다. 이 수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Q가 최고가 되는 맥시멈이 되는 액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액션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지나는 팔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액션을 선택할 때 항상 한 개의 액션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시작을 할 때 타겟 팔리시 여기서 임프루브먼트 선택한 팔리시가 여기 올라가면 타겟 팔리시가 되죠. 이밸류에이트 하고자 하는 타겟 팔리시가 되는데 이 챕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타겟 팔리시가 완전한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되어버리면 학습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액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액션이나 새로운 스테이트를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학습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어떤 팔리시가 이와 같이 학습 도중에 디터미니스틱한 팔리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팔리시에 속하지 않은 액션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팔리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에서 이밸류에이션에서 Q 값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그냥 단순하게 그리디 무조건 Q가 제일 높은 액션 하나만 선택을 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문제가 새로운 액션은 전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 단순하게 그리디를 쓰게 되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팔리시 임프루브먼트 스텝에서 단순하게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그 팔리시가 디터미니스틱 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트를 방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을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Q 값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리디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항상 좋은 결정일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이 example이 그 예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두 개의 문이 있고 한 개의 문은 계속 통과하면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테뉴어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몇 번 실험을 해봅니다. 첫 번째 왼쪽 문을 여니까 리워드가 0이었고요. 오른쪽 문을 여니까 리워드가 1이 나왔고 오른쪽을 또 여니까 리워드가 3이 나와서 평균이 2가 됐습니다. 오른쪽을 한 번 더 여니까 리워드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가 됐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 우리가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하면 이 왼쪽 문의 V값, 여기서는 편의상 V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Q를 써도 되고 V를 써도 되고요. Q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왼쪽은 V값이 0이고 오른쪽은 V값 평균이 2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 같이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하면 오른쪽 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적혀 있지만 Are you sure you have chosen the best door? 이 수치들이 다 estimates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문이 항상 정답이라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policy improvement를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greedy한 액션만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policy가 deterministic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estimates에 정답이 아닌 estimates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policy improvement에서 단순하게 greedy하게 액션을 선택하면 첫 번째 문제는 그 policy가 deterministic한 policy가 되어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한 개의 액션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옵티멀한 팔리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Q 값이 정답이 아니고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값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그리디한 액션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기 설명하는 방법은 입실론 그리디 방법입니다.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 기존의 그리디 방법에 약간의 익스플로레이션을 추가한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m개의 액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입실론의 확률로는 액션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요. m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1-입실론의 확률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리디한, 즉 다시 말하면 Q값이 제일 높은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입실론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95%의 확률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Q가 제일 높은 액션을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5%의 확률로는 전체 액션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를 방문할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입실론 그리디 방법입니다. 이 입실론 그리디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런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건 이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 강화학습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주제가 되는데요. 익스플로레이션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더 좋은 팔리시를 발견하려면 항상 새로운 스테이트, 새로운 액션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익스플로이테이션은 기존에 있는 어떤 팔리시나 스테이트들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려면 그 기존의 스테이트나 액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exploitation이고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이 밸런스가 맞아야 이 강화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exploitation만 하게 되면 exploration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exploration만 하고 exploitation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절히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입실론 그리디는 입실론만큼 확률만큼 이 부분이 exploration이죠. 새로운 exploration을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확률 1-입실론 확률로는 기존의 exploitation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리디 방법이 입실론 그리디 방법입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state S에서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은, 먼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입실론 확률로 액션을 랜덤하게 선택하죠. 그래서 입실론 나누기 M 해서 이 부분은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E의 확률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Q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런 액션을 선택을 하는 그런 팔리시가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를 사용해서 팔리시를 수정해 나가면, 우리가 수정한 새로운 팔리시는 이전 팔리시보다도 더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를 수정했는데 그 팔리시가 이전 팔리시보다도 좋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의 theorem은 우리가 새로운 입실론 그리디를 이용해서 새로운 팔리시를 만들면 그 팔리시는 이전 팔리시보다 항상 좋다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그런 theorem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현재 우리가 어떤 팔리시 파이가 있고, 이 팔리시도 입실론 그리디를 따르는 팔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Q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리시에 따른 Q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를 이용해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을 우리가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재의 팔리시가 파이고요. 그 결과의 Q 값을 이용해서 입실론 그리디를 이용해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이 생성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heorem에서 하는 얘기는 이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에 의한 V 값은 이전의 팔리시 파이에 의한 V 값보다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값이 크다. 즉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파이 프라임에 의한, 즉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에 의한 V 값이 파이에 의한 V 값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이 파이보다도 더 좋은 팔리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팔리시가 다른 팔리시보다 좋다는 말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V 값이 크면 그 팔리시는 더 좋은 팔리시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theorem은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로 우리가 팔리시를 새로 수정해 나가면 그 새로운 팔리시는 항상 이전보다도 좋은 팔리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명을 보면요. 먼저 Q 파이는 이전 팔리시에 의해서 계산된 Q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팔리시를 입실론 그리디로 우리가 생성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 Q 값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입실론 파이로 계산을 행동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실론 파이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M이 액션의 개수라고 하면 M개의 액션이 랜덤하게 선택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1-입실론의 확률로는 Q 값이 제일 큰 이 액션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의 정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고 이 부분을 보면 이 맥스 부분, 그러니까 이 특정 스테이트 S에서 여러 개 액션 A가 있는 A에 대한 Q 값이 있는데 이 Q 값들의 맥시멈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Q 값의 맥시멈은 이 수식보다도 큽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하면 여기 적혀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값들이 있고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경우에 이 값 중의 맥시멈 값은 이 전체 값들의 어떠한 weighted average를 계산을 해도 그 weighted average 값은 맥시멈 값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수학적인 정리가 있고요. 그래서 맥시멈 값은 그 현재 있는 엘리멘트들의 어떠한 형태의 weighted average를 구해도 맥시멈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이와 같은 theorem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은 이 Q 값들에 대한 이거 weighted average입니다. 이게 weight 값이고요. 각 값에 대한 weighted average고 이러한 수식이 나온 이유는 이 뒤에 수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weighted average인데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적절한 수식을 넣은 그런 weighted average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맥시멈 값은 이 Q 값들의 weighted average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이 Q에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현재 S의 V값보다도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팔리시 임프루브먼트 티어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액션을 했을 때 그 Q 값이 기존의 V보다 크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팔리시를 사용하는 모든 V 값은 기존 팔리시를 사용하는 모든 S 값에 모든 V 값에 대해서 크거나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팔리시 임프루브먼트 시어럼에서 나온 얘기고 이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어럼 내용에 보면 입실론 그리디 형식으로 새로운 팔리시를 우리가 수정해서 구하면 이 팔리시에 대해서는 항상 이 값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팔리시는 항상 이전 팔리시보다 좋은 팔리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로 팔리시를 수정해 나가면 그 다음 단계 팔리시는 항상 이전보다 좋은 팔리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는 policy evaluation이 그 몬테카를로 Q 값을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이벨루에이션을 썼고 policy improvement는 단순한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한 greedy policy improvement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게 greedy policy 때문에 deterministic한 policy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의 단순한 그리디가 아닌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CRM에서도 봤지만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해도 계속 팔리시가 임프루브 되는 그런 티어럼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Q 값을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 방법을 쓰고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처음에 어떤 이미 초기 값에서 Q 값을 컨버저 할 때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Q 값을 이용해서 이제는 입실론 그리디로 새로운 팔리시를 임프루브하고
그 팔리시를 다시 이용해서 다시 Q 값을 다시 컨버즈 할 때까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옵티멀한 Q 값,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this works.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this works 하고요. 다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방법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의 방법, 즉 팔리시 밸류에이션에서 몬테칼로로 Q 값을 계산을 하고 Q 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그 다음에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는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하면 그 알고리즘은 워크하고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로 컨버지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하는 설명하는 내용은 그 우리가 이전에 배운 polish iteration에서 그 polish evaluation, polish improvement가 있는데, polish evaluation을 끝까지 그 Q나 V 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중간 단계에서 멈추어도, 그리고 그 값을 이용해서 polish improvement를 진행을 해도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은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그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몬테카를로가 Q 값을 끝까지 컨버지 할 때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알고리즘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팔리시에 대해서 이 Q 값을 끝까지 가지 않죠. 중간에 컴퓨팅을 멈춥니다. 멈추고 이 템포리 값을 이용해서 다시 입실론 그리디로 새로운 팔리시를 만들고, 다시 이 팔리시를 이용해서 Q 값을 다시 템포리로 끝까지 가지 않고 템포리로 계산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 값을 전부 컨버지 할 때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몬테카를로 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원래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에피소드를 읽어서 Q 값을 계산을 하면 다시 다음 에피소드를 읽어서 또 Q 값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for every episode, 한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몬테카를로로 Q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바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 몬테카를로로 Q 값을 계산을 하면 한 개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Q 값만 바뀌겠죠. 근데 그 값을 Q를 이용해서 그냥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로 넘어가서 입실론 그리디로 다시 새로운 폴리시를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를 뽑으면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이 몬테칼로로 새로운 Q를 계산을 하고 다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 입실론 그리디로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식이면, 이전에 바로 앞 슬라이드에 있는 방법은 몬테칼로가 이 Q 값을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계산을 했지만, 이제는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Q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훨씬 알고리즘이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로 액션을 선택해서 새로운 팔리시를 임프루브하면 항상 그 팔리시는 이전의 팔리시보다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티어럼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는 좀 더 제너럴한 글리 팔리시의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글리는 Greedy in the Limit with Infinite Exploration의 약자고요. 어떤 팔리시 파이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 폴리시가 글리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특징을 만족하면. 첫 번째 특징은 이 폴리시를 수행할 때, 폴리시 파일을 수행할 때 모든 state action pair, 그 가능한 모든 state action pair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지금 모델에 있는 모든 state action pair에 대해서 이 방문한 숫자죠. state action, 이 nk는 방문한 숫자, count, k는 그 iteration입니다. iteration이 점점 무한대로 증가할 때 이 state state action 값에 대한 방문의 수는 비례해서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state action pair 값은 충분히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policy converges on a greedy policy. 이 iteration이 계속 증가해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policy가 이런 greedy policy죠. 액션을 Q가 맥시멈 되는 액션을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 K 값이 iteratio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policy가 이런 greedy policy에 근접할 때 점점 policy가 이런 greedy policy, deterministic한 greedy policy를 점점점 수렴할 때 K가 무한대로 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policy를 우리가 글리 policy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본 그 입실론 그리디 policy는 글리 policy고요. 왜냐하면 그 그리디 policy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랜덤하게 액션을 고르기 때문에 그 모든 state action pair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 입실론 값을 아이트레이션 따라서 줄이는, 예를 들면 입실론 k는 k분의 1 이렇게 주게 되면 k 아이트레이션이 증가할수록 입실론 값은 점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져서 k가 굉장히 크면 입실론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입실론이 0이 되면 디터미니스틱이 되죠. 그래서 그 입실론 그리디는 k 값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입실론이 거의 0이 되면서 그리디, 디터미니스틱한 그리디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리 팔리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의 입실론 값을 k분의 1로 주면 이와 같이 k분의 1로 주면 그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가 글리 팔리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과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이고요.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과 이 글리 팔리시이기 때문에 입실론 그리디에서 입실론을 k분의 1로 준 그러한 입실론 그리디에서 입실론을 k분의 1로 준 이 팔리시가 글리 팔리시죠. 그래서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Q를 계산하는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부분과 그 다음에 입실론이 k분의 1이 된 이런 글리를 사용한 이런 결합으로 폴리시 아이트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시어럼에서 이러한 결합, 즉 글리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와 몬테카를로 Q를 계산하는 몬테카를로를 결합해서 이렇게 아이트레이트로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Q 값은 옵티멀한 Q 값에 컨버즈하게 됩니다. 당연히 Q 값이 옵티멀 값이 되기 때문에 팔리시도 당연히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모델 프리 컨트롤의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지금까지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법인 Temporal Difference, TD 러닝을 사용해서 모델 프리 컨트롤의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작업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은 몬테카를로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워 베리언스입니다. 이 몬테카를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계속 수행해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도달을 해야만 리턴 값을 생성을 하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은 한 개의 액션을 수행한 한 스텝에 대해서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베리언스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몬테카를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리워드를 누적을 해서 리턴 값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베리언스가 높고요. TD 러닝은 한 스텝에서 발생하는 그 리워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작고 따라서 베리언스 상대적으로 낮은 베리언스를 가집니다. 다음에 몬테카를로는 현재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그 에피소드가 끝이 나야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TD 러닝은 한 스텝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시퀀스가 incomplete, 그러니까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않아도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별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부분에 몬테카를로 대신 TD 학습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Q 값을 계산을 할 때 몬테카를로 대신에 TD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TD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와는 달리 every time step, 매 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몬테카를로에서는 한 에피소드별로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TD 러닝은 한 스텝별로 업데이트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부분에는 몬테카를로 대신에 그 TD 러닝을 사용을 해서 Q 값을 계산을 하고요. 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입실론 그리디로 물론 Q를 이용해서 입실론 그리디로 팔리시를 임프루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의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Temporal Difference의 첫 번째 방법인 SALSA를 사용하는 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으로 첫 번째 SALSA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Q-Learning을 사용하는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의 내용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즉 기존에 사용하던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몬테카를로 대신에 우리가 살사를 사용을 해서 Q 값을 계산을 하고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는 변동 없이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살사가 타임 디퍼런스 TD 러닝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매 타임 스텝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액션마다 타임 스텝마다 할 수 있어서 매번 every time step마다 이 두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몬테칼로에서는 every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살사 알고리즘의 그 Q를 계산하는 수식과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사의 뜻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하면 리워드 R이 생기고 스테이트 S'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S'에서 다시 액션 A를 수행을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살사에서는 이 Q 값을 기존의 Q 값 더하기 알파 에다가 이 부분이 타겟 값이죠. 네, TD 타겟 값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에서 R 값, 그러니까 S에서 A를 수행했을 때 R 값이 여기에 들어오고, 다음에 갬마 곱하기 이 S'에서 다음 A' 액션을 수행했을 때 이 A'에 대한 Q 값을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 더하기 갬마 Q의 S', A' 이 부분이 TD 타겟이 되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전체 이 식이 새로운 Q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수행을 하고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next state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액션을 수행한 이 단계 요 시퀀스를 가지고 이와 같은 수식으로 Q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 방법이 살사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우리가 약 2페이지 정도 전의 슬라이드에서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에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으로는 그 TD 러닝의 한 종류인 살사를 사용해서 Q 값을 계산을 하고, 다음에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는 입실론 그리디로 임프루브하는 그러한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매번 타임 스텝마다 한 번 타임 스텝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스텝마다 반복하는 그런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은 워크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컨버즈 할 때는 그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여기 내용은 이 부분을 알고리즘으로 자세히 구현한 내용입니다. 살사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하면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다음 스테이트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스테이트에서 특정 A를 수행하는 이 단계까지가 살사의 한 타임 스텝이 됩니다. 한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니셜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 파이가 주어지고요. 다음에 이 특정한 비기닝 스테이트 ST가 주어집니다. S0 처음 타임 스텝으로. 그래서 이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어떤 액션 AT를 선택을 합니다. 액션 AT를 수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리워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AT에 따른 리워드가 RT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액션에 따라서 next state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T 결과로 우리가 ST 플러스 1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ST 플러스 1에서 액션을 또다시 수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팔리시에 의해서 같은 팔리시입니다. 팔리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팔리시에 대해서 다음 액션 AT 플러스 1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사의 식은 액션 AT, 처음 액션에 따른 리워드 더하기 이 Q 값은 이 첫 번째 액션의 결과로 방문한 스테이트에서 수행한 액션, 이 두 개가 결합한 Q 값. 그러니까 처음 액션의 결과로 도착한 스테이트가 ST 플러스 1입니다. ST 플러스 1에서 그 다음 액션 AT 플러스 1을 수행한 그 컨비네이션 페어의 Q 값을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디스카운트 곱해주고요. 이 부분이 살사 알고리즘에서 Q 값을 업데이트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 스텝으로 이와 같은 걸 한 스텝, 살사의 한 스텝을 수행을 하고요. 두 개의 액션과 그에 따라 하나의 리워드가 발생하는 한 스텝을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Q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Q 값을 Q 값을 계산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실론 그리디를 쓰기 때문에 이 수식은 입실론 그리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입실론 확률로 이 argmax 그리디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확률로는 랜덤하게 선택하는, 즉 다시 말하면 입실론 그리디를 의미하죠. 그래서 Q 값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Q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 방법으로 팔리시를 새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팔리시를 이용해서 다시 루프로 돌아와서 새로운 액션을 수행을 하고 아까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팔리시나 Q 값이 컨버즈를 하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인 이 팔리시가 우리가 구하는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자, 살사 알고리즘은 여기에 있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Q 값은 옵티멀한 액션 밸류로 컨버즈하고 따라서 팔리시도 옵티멀한 팔리시로 컨버즈를 하는 것이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조건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살사에서 사용하는 이 팔리시 파이가 글리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글리에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사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그 알파 값 0과 1 사이 그 값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우리가 로비네스 몬로 시퀀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살사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알파 값들의 아이트레이션별로의 합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더해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대신에 이 알파의 제곱들의 합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알파의. 그래서 두 번째 알파 값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로서 이 알파 t가 아이트레이션이라고 할 때 t분의 1로 주면 간단히 이 두 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분의 1을 무한대로 더하면 그 식은 컨버즈 하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t제곱분의 1을 계속 더해주면 그 값은 무한대로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는 t분의 1, 알파 값은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살사를 수행할 때 팔리시는 글리에가 되고 알파 값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들면 이러한 알파 값을 사용하면 그때 그 살사는 그 Q 값은 옵티멀 밸류로 컨버즈가 개런티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팔리시도 옵티멀 팔리시로 컨버즈하는 것이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내용은 우리가 살사로 작업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그 옵티멀 밸류와 팔리시로 개런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살사를 수행할 때 이 두 가지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살사가 옵티멀 밸류나 옵티멀 팔리시로 컨버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사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 대부분 경우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옵티멀한 밸류와 옵티멀한 팔리시로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살사에서 이 두 조건이 만족하면 그 옵티멀 밸류와 옵티멀 팔리시로 수렴하는 것이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옵티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살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옵티멀한 밸류와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살사 알고리즘은 on policy learning 알고리즘입니다. on policy learning 알고리즘은 타겟 팔리시와 behavior 팔리시가 일치하는 즉 우리가 evaluate하고 optimize하는 그 타겟 팔리시와 우리가 액션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그 behavior 팔리시가 일치하는 그런 on 팔리시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프 팔리시 러닝을 공부할 텐데요. 오프 팔리시 러닝은 타겟 팔리시와 비헤이비어 팔리시가 다른, 즉 우리가 이밸류에이트하고 옵티마이즈하는 그 타겟 팔리시와 행동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팔리시가 다른 그런 러닝 방법입니다. 여기서 편의상 타겟 팔리시는 파이로 표시를 하고 behavior policy는 B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off policy에서는 실제 액션을 선택할 때는 이 behavior policy, 이 B에 따라서, B policy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액션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 off policy가 on policy에 비해서 장점을 보면 이 오프 팔리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타겟 팔리시와는 관계없는 인디펜던트하게 액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스, 즉 사람이나 어떤 다른 어떤 머신이나 혹은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나 그런 곳에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혹은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액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학습에 사용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액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개의 팔리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타겟 팔리시를 옵티마이즈 하면서 실제 행동은 좀 더 익스플로레이터리한, 좀 더 탐험적인 새로운 액션과 새로운 스테이트를 비짓하면서 동시에 이런 옵티멀 팔리시를 찾는 그런 방법이 오프 팔리시 러닝이 되겠습니다. 오프 팔리시의 방법은 첫 번째로 importance sampling이 있고 두 번째는 Q-러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importance sampling부터 보면 우리가 이전에 본 살사 등의 알고리즘은 on policy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 팔리시와 이 behavior 팔리시가 일치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behavior 팔리시를 통해서 얻은 리턴이나 리워드 값을 직접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 팔리시의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 팔리시인 경우에는 이 타겟과 비헤이비어 팔리시가 다르기 때문에 액션을 비헤이비어 팔리시로 해서 얻은 데이터 값들, 리턴이나 리워드 값들은 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타겟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을 못합니다. 팔리시가 달라서. 따라서 importance sampling의 아이디어는 만약에 에이전트가 타겟 팔리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라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지, 어떤 리턴이나 리워드 값이 나왔을지를 현재 우리가 behavior 팔리시로 만든 리턴 값으로 예측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importance sampling입니다. 실제 행동은 behavior 팔리시로 데이터를 얻었지만 만약에 타겟 팔리시로 행동을 했더라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지를 현재 그 behavior policy로 나온 데이터로 예측하는 방법이 importance sampling입니다. 어떤 데이터 값들 fx에 대해서 이들을 p라는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평균을 expectation을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식입니다.
이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 썸을 해주면 expectation 값이 되죠. 이때 P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타겟 팔리시 이렇게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겟 팔리시를 사용했을 때 그 구하는 값의 평균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조절을 하면 양쪽에 QX를 곱해주고 나면 이 부분은 이 값을 또 다른 확률 분포인 Q를 이용해서 expectation을 구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이제는 데이터 X가 또 다른 확률 분포 Q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생기는 데이터, 이때 fx는 Q에 따라 움직이면서 생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Q를 우리가 만약에 behavior policy라고 하면 우리가 behavior policy에 따라서 생기는 데이터에다가 이 target policy의 확률, 그 다음에 이 Q, behavior policy 확률을 들어 나누어서 곱해준 이 값의 평균을 구해주면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원래 데이터가 타겟 팔리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의 평균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importance sampling은 우리가 behavior policy에서 얻은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조정을 통해서 원래 타겟 팔리시를 했더라면 나왔을 값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스테이트 SK에 있고 그리고 특정한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SKS부터 행동 AK를 선택을 하고 다음 스테이트 SK 플러스 1에 도착을 하고 다시 액션 AK 플러스 1을 수행하고 해서 마지막에 ST까지 도착하는 이런 일련의 시퀀스 트리젝터리가 생길 확률, 이런 식의 트래젝토리가 생길 확률을 구해보면, 결국 이 확률이죠. 현재 SK에 시작을 해서 특정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액션을 선택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트래젝토리가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우리가 마르코프 모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스텝은 인디펜던트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next state는 현재 스테이트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저기 SK 플러스 1의 일이 발생할 확률은 이 SK와 K번째 바로 이전 단계 SK, AK에서만 결정이 되고 이전 스텝은 의미가 없지요. 알코프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한 스텝별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SK에서 SK 플러스 1로 갈 확률은 먼저 팔리시에서 어떤 특정 SK에서 액션 AK를 선택할 확률, 그 확률이 팔리시입니다. 이런 SK에서 SK를 선택할 확률이 먼저 있고요. 이 액션이 선택된 다음에 SK에서 AK를 선택한 다음에 이 액션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SK 플러스 1로 갈 확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해진 확률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SK에서 SK 플러스 1로 옮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에 대한 확률이고요. 그래서 스텝별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곱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우리가 어떤 SK에서 팔리시 파일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러한 순서가 생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Importance Sampling Ratio는요. 이 윗부분은 위에서 본 우리가 타겟 팔리시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트래젝토리가 생길 확률이고요. 밑에는 behavior policy를 사용해서 이런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런 트래젝토리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비율이 importance sampling ratio고요. 이때 그 transition probability는 같은 environment이기 때문에 서로 cancel out 되고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importance sampling ratio가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트래젝토리는 behavior policy에 따라서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트래젝토리의 리턴 값을 우리가 G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보면 이 fx가 이 GT에 해당을 하고요. 이 fx는 Q라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생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behavior policy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P 확률 나누기 Q 확률이라는 것을 곱해주면 이때 P는 우리의 경우에는 타겟 팔리시 확률이고 Q는 behavior 팔리시의 확률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이 수식은 뭐가 되냐면 이 리턴 값을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 즉 타겟 팔리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라면 우리가 얻었을 리턴의 예측치가 됩니다. 이 값은. 그러니까 원래 수식에다가 이 확률을 곱해주면 이 값은 이 리턴 값이 만약에 파이 팔리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라면 나왔을 리턴의 예측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importance sampling ratio죠. 그래서 이 부분이 P가 되고 이 부분이 Q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러한 그 트래젝토리에 우리가 팔리시 파이를 따랐을 때 그 트래젝토리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 확률은 그 트래젝토리가 우리가 만약에 behavior 팔리시를 따랐을 때 그 트래젝토리가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그 비율을 이렇게 나눗셈에서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우리가 G의 파이 나누기 B로 표시했는데 그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현재 값은 팔리시가 behavior 팔리시로 얻은 값이지만 이 전체 값은 우리가 만약에 타겟 팔리시로 행동을 했더라면 구했을 리턴의 예측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몬테카를로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이 값을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비록 이 GT 값은 behavior 팔리시에 얻은 값이지만 이렇게 수정을 함으로써 이 값은 타겟 팔리시에서 얻은 리턴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어서 타겟 팔리시의 V값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경우가 이 importance 샘플링을 써서 오프라인을 구현하는 이 경우에는 몬테카를로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importance 샘플링 방법은 많이 쓰이지 않고요. 뒤에 나오는 Q러닝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 B 값이 이 분모에 하나라도 0이 들어가면 이 전체가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러 확률 값을 곱하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베리언스가 굉장히 큽니다.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서 이 G값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서 업데이트가 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ance sampling은 이게 베리언스 값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importance sampling으로 오프 팔리시 수행하는 방법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프 팔리시 러닝의 두 번째 방법은 Q러닝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 Q러닝 알고리즘은 우리 강화학습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Q러닝은 이 Q값을 이용한 오프 팔리시 러닝이고요. 앞에서 공부한 importance sampling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Q러닝에서 어떤 state ST에서 action AT를 선택할 때는 behavior policy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Q러닝의 차이점은
state st에서 at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behavior policy에 따라 선택을 하지만 이 state가 다음 state st 플러스 1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때 다음 액션 A'은 behavior policy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policy를 사용을 합니다. 타겟 policy를 사용을 해서 다른 policy, 즉 behavior policy와는 다른 policy를 사용해서 이 액션 A'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의 st 플러스 1과 A' 다른 policy를 사용한 액션의 Q 값을 사용해서 이 STAT의 Q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Q러닝의 기본적인 Q러닝 수식이 되고요. 좀 더 제너럴한 형태의 Q러닝 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실제 액션을 선택할 때 AT를 선택할 때는 behavior policy로 선택을 하지만 이 Q 값을 evaluate 할 때는 이 next state에서 다른 policy로 액션을 선택해서 그 Q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점이 다른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입니다. 특히 살사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예를 들면 이 A'이 이 기존의 behavior policy와 똑같이 이 A'도 behavior policy를 이용해서 우리가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 전체는 살사 알고리즘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 있는 Q러닝의 수식은 Q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이고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behavior policy와 target policy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Q러닝에서는 우리가 behavior policy로서 Q 값을 사용하는 epsilon greedy를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target policy로는 마찬가지로 Q 값을 이용한 greedy policy를 사용을 합니다. greedy policy의 정의는 여러 번 나왔지만 특정 스테이트에서 그 해당하는 Q 값을 maximize 하는 그런 액션을 선택하는 policy가 greedy polic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이 Q러닝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 수식을 보면 이 A'은 우리 이 next state에서 target policy에 따라 움직이는 액션이 A'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target policy가 지금 greedy를 쓰기 때문에 이 A' 액션은 이제 greedy policy에 따라 선택한 액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A'은 이와 같은 greedy policy에 따른 액션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쓰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앞 페이지에 있는 이 Q러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이러한 policy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최종적인 Q러닝의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Q러닝에서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할 때는 이 greedy를 사용해서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 액션에 따른 evaluation을 할 때는 next state에서 greedy policy에 따라서 선택된 액션의 Q 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Q러닝 알고리즘의 작동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을 하면 리워드 R이 발생을 하고 다음 스테이트 S'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S'에서 다음 액션을 선택을 할 때는 타겟 policy, 즉 greedy policy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S'에서 여러 액션이 있는데 이 S'의 Q 값을 maximize 하는 그런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 두 줄 건 이유는 maximum 값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리워드가 나오고 그 리워드 값을
여기 포함되고 더하기 디스카운트해서 이 S'에서는 이 액션 중에서 이 S'의 Q값을 맥시멈 하는 맥시마이저는 A'을 선택을 해서 그 Q값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A 프라임, QS 프라임, A 프라임. 이와 같은 식으로 이 값을 사용해서 이 QSA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Q러닝이 되고요. 이 알고리즘을 살사와 비교를 하면 살사에서는 SSA, 액션 A를 하고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S'에서 기존의 비헤이비어 팔리시와 동일하게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S'에서도 우리가 SS 액션 A를 선택한 방법, 기준, 즉 비헤이비어 팔리시와 마찬가지로 S'에서도 똑같은 비헤이비어 팔리시로 어떤 액션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 A'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헤이비어 팔리시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A'을 선택했을 때의 Q값을 이용해서 Q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이 살사입니다. 여기서 맥시멈 대신에 미리 정해진 비헤이비어 팔리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살사이고 Q러닝에서는 이 next state에서 Q를 맥시멈 하는 그 액션의 Q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Q러닝입니다. 이와 같은 Q러닝 알고리즘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팔리시는 입실론 그리디 그리고 타겟 팔리시는 그리디로 작동을 계속 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컨버즈 하게 되고요. 이 Q 값들은 액션 밸류 값들은 옵티멀 값으로 컨버즈 하게 됩니다. Q러닝에 대한 알고리즘 코드입니다. 먼저 Q 값과 이니셜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즈 시키고요. 그 다음에 behavior policy, behavior policy는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합니다. Q 값을 기반으로. 따라서 먼저 이 behavior policy, 입실론 그리디에 따라서 특정 state st에서 action A를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state에서 action A를 수행을 하고 그러면 리워드와 next state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observe next state와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리워드가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next state, 즉 st 플러스 1에서는 우리가 이 q 값을 maximize 하는 a를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st 플러스 1에서는 여러 액션 중에서 이 Q값을 maximize 하는 그런 액션을 선택해서 그 Q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디 팔리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QSTAT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입니다. Q값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정된 Q값을 이용해서 이 팔리시를 입실론 그리디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음에 아이트레이션을 1 증가한 다음에 계속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Q 값들은 옵티멀 밸류에 수렴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